안녕하세요.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지영 연합치과입니다. 오늘 영상은 피가 나는 장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약하신 분들은 보지 마시고요. 만든 목적은 젊은 치과의사 선생님들 혹은 저랑 같이 근무하게 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잇몸을 조절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교육 겸, 혹은 저희 치과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잇몸무게까지 관련돼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고 있다. 이게 번거롭고 어렵고 하지만 젊은 원장님들 잘 모르고 안 하고, 혹은 또 요즘에는 컴퓨터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쉽게 한다고 말을 하지만, 무절개 임플란트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요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나중에요.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잇몸 형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랗게 점을 찍어놨는데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은 핑크색 나는 반짝이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점막이에요. 말랑말랑한 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치아면에 잇몸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말랑말랑한 것만 있으면 이렇게 말하거나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잇몸이 벌럭거리겠죠. 그러면은 치아와 잇몸 사이로 음식물 작은 찌꺼기들이 들어가면서 쉽게 잇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치아 쪽에 관련된 부위는 단단한 잇몸, 각화치은이라고 하는 부분들, 핑크색 나는 각화치은이 단단하게 붙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점막이 있어서 많이 움직이게 편하게 입 벌릴 수 있도록 구조물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당겨 보면 이렇게 보이는 끈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소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 발달된 사람들은 더 많이 잡아 당기겠죠. 그럼 점막이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위에 보면 각화치은 핑크색 나는 부분들이 쫙 늘어붙어 있기 때문에 치아 자체는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더 당기면 이렇게 점들이 더 많이 보이죠. 줄들이 더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듯 각화치은이 딱 붙어 있고 점막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는 게 맞는데, 특히 아랫니, 어금니 쪽으로 갈수록 각화치은이 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거기다가 흔들려서 이를 빼고 뺀 지가 오래되고 그러면 각화치은이 없어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각화치은이 이만큼까지는 있죠. 여기는 점막과 소대라는 것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없죠. 이를 빼고 오래돼서 이쪽에다가 기둥을 해서 이를 매달아 놓은 거거든요. 얘는 공중에 떠 있는 치아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까지 잇몸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런 부위에다가 임플란트를 만약에 딱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부분이 바로 저 점막이잖아요. 그러면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펄럭거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각화치은을 조금이라도 보존하기 위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점막을 밑으로 잘라서 밑으로 내리고요. 이천장에 있는 살을 떼서 이쪽으로 옮기는 시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술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것도 보면 떼서 옮긴 자국이 보이죠. 그래서 옮겨서 오래되면 이렇게 살이 생깁니다. 보시면 이쪽에는 각화치은이 많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 점막은 이렇게 밀려나가 있죠. 그러면 얘네 움직임에 의해서 임플란트는 완전히 보호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하기 위해서 단단한 각화치은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FGG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 많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가 더 아플 것 같잖아요. 사실은 임플란트는 잇몸을 째고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덮어놨기 때문에 속살이 드러나는 게 없어요. 통증은 외곽에 많아요. 뼈는 통증세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되면 외곽에서 입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아픈 거지, 뼈 자체는 통증을 거의 못 느껴요. 그래서 별로 안 아픈데, 이거는 입천장의 살을 떼서 잔디 떼서 옮기는 것처럼, 뚝 떠서 옮기는 것처럼 퍼오기 때문에 떼낸 부위가 속살이 이만큼이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이 아프죠. 그래서 자주는 안 합니다. 환자분도 힘들어하고 저희도 힘들어서 많이는 안 하는데, 이걸 안 하고는 도저히 임플란트를 못할 만큼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점막이라는 부분이 혀 밑에 있는 부분하고 뺨 쪽에 있는 게 붙어가지고 말할 때마다 이렇게 혀가 같이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뺨을 당기면 혀가 움직일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어서 안 하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FGG의 방법은 어렵지만 제일 최후의 수단 방법이었고요. 이거는 APF라는 수술 방식인데요. 이쪽에 있던 잇몸을 떠서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밀어서 여기다 봉합시킨 거예요. 즉 여기를 뻥 뚫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뻥 뚫어버리면 다 없어지니까 그게 안 돼서 요만큼 떠서 옮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잇몸을 바깥으로 밀어낸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잇몸이 밀려난 부분에 각화치은이 요만큼 잘려나가지 않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밀려나가 있고요. 여기는
이쪽이 각하치은이기 때문에 그 사이는 각하치은으로 메꿔져요. 살이 이제 메꿔져 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고 싶었던 에피칼리 포션드 플랩의 술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방법, 더 쉬운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을 이렇게 쬐어요. 째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뼈가 노출되어 있겠죠. 거기에 다시 꼬매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쬐어요. 그래서 풀 시크니스로 잇몸을 다 쬐은 다음에 여기 부분에다가 약하게 잇몸을 째는 거예요. 그래서 뻥 뚫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만 살짝 째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막만 새 블레이드로 쳐내서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골막을 이쪽과 봉합을 합니다. 이쪽과 봉합을 해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뚜껑에다 뭐가 올라오고 얘를 접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봉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랑도 결합하고 얘랑도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풀 시크니스로 따고 파샬 티크니스로 딴 다음에 그 사이를 골막으로 연결해 주는 걸 한 번 더 해주고 옆에다 묶어주면 돼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골막을 한 번 더 째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긴 하지만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 이것도 싫다.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칼리 포션드 플랩 쉽게 하는 방법은 풀 시크니스로 따고요. 열었어요. 임플란트 뚜껑을 2차 연결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만 봉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럼 골막을 건들지 않았죠.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서저리를 할 때 2차 OP를 할 때 뚜껑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설측으로 3분의 2 정도 들어간 중앙보다는 설측에 있는 위치에서 인시전을 넣어서 풀시크니스로 한 다음에 열어내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묶거나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골막을 한번 째서 해주는 게 더 안전하다.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2차 OP를 준비하고 있고요. 설측으로 약간 기울어진 3분의 2 정도 지점에서 인시전을 넣어서 풀 시크니스로 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H 형태로 잇몸을 절개하고 있죠. 바깥쪽으로 H를 좀 넓게 하는 사다리형 방식으로 하는데 많이는 안 해요. 조금만 해줘도 되고요. H도 충분히 힐링 되기 때문에 약간의 사다리 형태로 풀 시크니스로 제껴서 픽처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감장절개 하고 있죠. 릴리징 인시전을 새 블레이드로 골막을 포함해서 릴리징 인시전을 넣어서 모양을 보여드렸고요. 조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GBR을 하게 되면 잇몸이 각하치은이 좀 더 설측으로 딸려와 있기 때문에 2차 OP 할 때는 에피칼리 포션 플랩을 동행하는 게 좋고요. 아래쪽 골막에 리드를 자입해서 골막 수출을 먼저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골막 하방에 있는 골막 부분 절개한 하방 골막과 반대편 플랩 사이를 연결해서 봉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최초에 땄던 풀 시크니스 플랩을 따서 밑에 하방에 있는 골막 한 번 더 봉합을 하는,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 말고도 수직으로도 딱 안착될 수 있도록 봉합을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풀 시크니스 땄던 각하치은 있는 부분에 자입을 하고 밑에 골막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매트리스 호리존탈 방식으로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면 좋고요. 안 해도 가능한데 하는 게 유리하긴 하죠. 그래서 하나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호리존탈 매트리스 방식으로 아래 골막에 아래쪽을 많이 내렸어요. 에피칼리로 포지셔닝 한 상태로 추출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는 동영상을 다시 돌려서 보면 느끼는 게, 난 수술 되게 빨리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느리다는 생각 들고요. 석션 하시는 분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석션 탁탁탁 들어와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냈는데 보면은 내가 필요한 만큼 딱 정확하게 보고 석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놀라는 거는 내가 곰손인가? 석션은 되게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하방 골막과 연결하는 호리존탈 매트리스 테크닉 2개 수출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각하치은이 완전히 하나도 손실됨이 없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왔죠. 요즘에 말하는 컴퓨터 가이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렇게 하면 이런 거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안 하려고 하고요. 뼈 이식을 많이 한 경우에는 확실히 이걸 해주는 게 유리합니다, 환자분한테. 그래서 양치 잘하라고 말하기 전에 양치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번거롭지만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었고요. 이제 옆으로 한 번 더 봉합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했고요. 풀 시크니스로만 에피칼 리포션도 플랩을 한다 그러면은 요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풀 시크니스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만 봉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환자분인데 위쪽 치아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되어 있고요. 이건 위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풀 시크니스와 파샤 시크니스 앤드 하방의 골막에 봉합하는 걸 안 하고 옆으로만 봉합했어요. 그리고 6, 7번 사이에 인터프락시말 쪽으로만 한 번 더 봉합을 해줌으로써 약간만 증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래쪽이고 이건 위쪽이고 거의 차이가 없죠. 이렇게 해서 약간의 각하치은 마저라도 협측으로 이동시켜서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고요. FGG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소대가 더 발달되어 있는 경우라던가 혹은 알베올러 리치가 너무 낮은 경우는 FGG로 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래가는 임플란트가 되려면 임플란트가 좋은 임플란트여야 되고 뼈이식이 제대로 온전히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양치를 했을 때도 잇몸이 망가지지 않을 만큼 각하치은이 좀 온전하게 있는 경우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각하치은은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환자분들은.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이제 직원, 선생님들, 닥터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잘 안 다루던 분야였기 때문에. 하지만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래가는 임플란트, 잇몸까지 생각해주는 임플란트 박재훈 연합치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